보시죠. 일라일리 비만 치료제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지난해 4분기 실적,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에서 봤더니 비만약과 당뇨 치료제에 대한 매출은 예상치에 못 미치는 그런 성적표를 받아봤습니다. 암젠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에 날아올랐고요. 노보노디스크 작년 매출 25% 넘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분위기인데, 자, 제약바이오 업종 역시도 좀 크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개별주로 뜯어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. 아무래도 개별적으로도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,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체크를 해야 되는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모두 봐야 될 텐데요.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경기 방어주라든지 성장주로 체크를 해보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, 다양한 기대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신약에 대한 기대감,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, 이 두 가지를 모두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,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약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은 중장기적으로 성장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장,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만큼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매출은 이런 기대감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기대감, 매출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, 이런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, 그리고 웰빙에 대한 기대감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 웰빙 시장, 뭐 화장품 시장 함께 볼 수 있다시피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감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이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150억 달러 규모에서 30년도 770억 달러 이상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커지는 시장이라고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대해 볼 만한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뭐 이런 이슈들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많이 아시는 것처럼 뭐 삭센다, 위고비 이런 당뇨병 치료제였던 GLP-1 유사체 비만 치료제로 활용이 되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. 최근 이런 뭐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도 이 제품으로 인해서 혜택을 봤다라고 한다든지 각종 이런 연예인들도 체험을 했다라는 것들이 쏟아지면서 기대감이 계속해서 늘어났는데요. 이 국내 업체들, 그리고 세계적으로 다양한 업체들이 이 GLP-1 제제에 대한 흐름, 개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사용량이 생각했던 것만큼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기술 개발에 대한 기대감, 그리고 앞으로 이런 매출 상승의 기대감은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비만 치료제 부분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주춤한다라고 하더라도 꾸준히 지켜봐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, 특히 GLP-1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우리가 4세대, 5세대 비만 치료제에서 가지고 갔었던 이런 부작용이라든지 장기 사용을 했을 때 우리가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었지만 지금 뭐 GLP-1 제제 같은 경우에는 효과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부작용 부분에 있어서 기존 세대의 제제들보다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적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도 빠르게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제약 바이오 섹터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단기적으로 이 비만 치료제 부분은 꾸준히 우리가 지켜봐야 할 섹터가 아닌가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